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야 정치권, 광주시가 모여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광주와 대구 경북 군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광주 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대구공항과 광주 군공항이 빨리 이전돼야 된다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을 기존의 기부대항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조항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 신속성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고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생활 SOC와 산업단지 등을 국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가급적 군 작전에 지장이 없다면 불편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옮기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국가가 주도가 돼야 된다. 현재 국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각각 발의된 상태.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다를 뿐 사업 방식과 재정 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합니다. 문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 두 개의 법안이 올라온 상태라는 겁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광주 대구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특별법, 대구공항 특별법으로 각각 법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의 주요 현안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청신호가 켜지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새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을 받들여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가 오늘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을 포함한 것을 두고 5월 단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을 누락시키면서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며 교과서 집필 기준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교육과정에도 5.18을 넣어 다시 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의 제동으로 서훈이 보류된 양금덕 할머니를 위해 시민단체가 시민훈장을 드리기 위한 모금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민주권운동 중점은 오늘 오전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집을 찾아 시민들의 손으로 할머니에게 시민훈장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인터넷을 통해 모금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는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영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수군과 함께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수 곳곳에는 이를 기념하는 여러 상징적인 시설들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가 거북선인데 2019년 파손된 이후 4년째 방치되면서 시민들에게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세금 44억 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형 유람선입니다. 한때 여수 앞바다의 낭만을 선사하는 크루즈로 연간 12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영을 멈춘 채 2년이 넘게 이곳 여수 여객선 터미널에 방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자 위탁업체가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운영이 멈춘 사이 관리도 미흡해져 선박 곳곳이 녹슨 채 멀쩡한 부두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름난 맛집들이 즐비해 관광객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순신 광장. 실물을 그대로 재현한 거북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계단 붕괴 사고 이후 아직 수리 중인데 지붕은 새 배설물로 뒤덮였고 군데군데가 부식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금 밑으로 많이 썩었어요. 많이 상했다고. 밑이 보기 싫어. 이순신 관장하면 또 이순신 장군님이고 또 이순신 장군님도 생각하면 거북선이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빨리 개선해서
2021년 재개관 예정이었던 계획이 계속 미뤄지자 여수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관광 여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런 거북선을 여러 가지로 해서 관광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여수시는 두 시설 모두 6월까지 보수를 끝내고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 보수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수를 결정하고 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업체 선정도 두 번이나 유찰되고. 임진왜란 전라 자수영이 위치해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 돋보였던 여수시. 더딘 행정의 이를 상징하는 주요 관광시설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본래의 설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번 주 추운 날씨가 계속돼 많이 힘드셨죠? 다가오는 주말 날씨는 어떨지, 또 다음 달에는 이 추위가 좀 풀릴지,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과 함께 찬바람이 붑니다. 시민들은 추위에 대비해 목도리에 모자까지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영하 15도의 기록적인 강추위를 보인 지난 며칠에 비해선 기온이 올라 낮에는 영상 근처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 탓에 체감 기온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눈도 지금 온다고 이렇게 예보가 돼 있길래 우산도 챙겨 나왔고 좀 따뜻하게 좀 챙겨서 입었던 것 같습니다. 눈발이 흩날린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과 내일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에도 추위가 계속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도 다시 시작되겠는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담양과 화순이 각각 영하 10도와 영하 9도, 광주와 나주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영하 15도 안팎의 기록적인 한파와 영상권의 따뜻한 날씨를 오락가락했던 1월과 달리 2월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눈이 온 후에 기온이 오르지 못해 빙판길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고 수도관, 계량기, 보일러 동파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시설물도 균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국전력이 명확한 기준 없이 농사용 전기 단속을 벌여 농민들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구례 지역 농민, 시민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5개 농민단체와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농사용 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례군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모호한 단속 기준을 비판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0일 한전 구례지사 앞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에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교무실에 들어가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 16개 과목의 문답을 빼낸 혐의를 받는 10대 공범 1명에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10대 다른 1명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해 4분기 농업 분야에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14만 6천 농가가 평균 3만 5천 원을 지원받고 어가 2,489가구가 평균 88만 5천 원을 지원받는 등 14만 8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됩니다.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납입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무너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곡성군은 비계가 제대로 지지가 되지 않아 바람에 무너진 걸로 보고 한 달에 2번씩 현장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감염 취약시설 가운데 입소형 시설이나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자 등의 동절기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